7시 반 돼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앤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케이스는 45세 남한이고 이번이 첫 번째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팔피테이션을 주 호소로 본원으로 전원한 환자분입니다. 특이 내과적 가거력은 없는 환자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NGO나 에코상에서는 코로너리 아트리도 괜찮았었던 분이고 LV 시스톨리프트 펑션도 노멀 그리고 카디악 챔버 사이즈도 노멀이었던 환자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큐멘트 됐던 12리드 심전도 소견이고 하트레이트는 208회 정도 그리고 와이드한 QRS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리드1과 ABF를 봤을 때는 레프트 엑시스 쪽으로 데비에이션이 있었고 VO는 RBBB 패턴의 모양을 보이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헤모다이나믹하게는 바이탈이 떨어지거나 그런 히스토리는 없었던 환자분이고 그 환자분에게서는 처음에는 이제 SVT를 감별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아데노신을 정주를 하였었는데 특별하게 터미네이션 되거나 변화는 없었던 환자분이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VA 디소시에이션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VT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라파미를 투약을 한 후에 사이너스 컨버전이 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으나 베라파미를 투약 후 사이너스 컨버전된 기록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SVT의 에버런시 같은 것도 이제 감별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베라파미를 센시티브한 파스큘러 VT 같은 걸 감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원으로 전원을 왔던 환자분입니다. 본원에서는 특별하게 더 다큐멘트된 심전도는 없었고 12리드 상에서는 네로우 QRS에 피와 QRS 원타운 컨덕션, 노멀 엑스 데비에이션을 보이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 보이고 있었던 분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는 특별하게 없는 환자분이었습니다. EP 스터디 시행을 하였고 EP 스터디 카테터 포지셔닝은 우선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코로나리 사이너스와 RA에 듀오데카를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RV랑 그리고 히스의 카테터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던 환자분입니다. 이니셜 리듬은 PVC는 따로 없었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고 있었으며 히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클 랭스는 1117mS 정도 되었었고 AHV 인터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레피드 V페이싱부터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레피드 V페이싱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보이는 곳은 히스 1, 2가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환자분이고 레피드 V페이싱을 이어서 나갔을 때는 이제 레피드 V페이싱 460mS까지 갔을 때는 앞에 부분이 조금 잘려 있기는 하지만 V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환자분이었으며 레피드 A 페이싱을 했을 때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환자분이었었고 레피드 A 페이싱 420mS까지 갔을 때 AB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었는데 싱글 A 스터디의 상에서는 700에 470mS부터 460mS로 진행을 할 때 AH 점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AH 점프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싱글 에코가 있다거나 아니면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거나 그런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AH 점프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환자분이고 이소프로테렌으로 인퓨전을 하면서 레피드 V 페이싱을 시작을 하였는데 레피드 V 페이싱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덕션이 되었고 와이드한 QRS 모양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으며 이 V 시그널과 그리고 에트리얼 시퀀스가 전혀 이제 매칭되지 않은 VA 디소시에이션 소견을 보이는 환자분이었으며 서스테인하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370mS 정도 되었고 와이드한 QRS V1에서 모양을 봤을 때는 RBA 패턴처럼 보이고 있었으며 V와 A 시퀀스는 전혀 매칭되지 않는 양상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서페이스 EKG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2리드로 이제 보았을 때 이제 클리니컬 타키카디아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방금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370mS 정도 있을 때 12리드 심전도 소견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클리니컬 타키카디아와 비교를 했을 때 모양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머리를 해보았을 때는 레피드 V 페이싱 하는 동안에는 히스 1, 2가 가장 빠른 얼리스 레트로그레이드 엔트리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었고 다른 레피드 V 페이싱이나 혹은 레피드 A 페이싱, 싱글 A에서 인덕션 되는 건 없었으나 싱글 A 스터디에서 AH 점프만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소프로테렌을 인퓨전을 하면서 레피드 V 페이싱을 하였을 때
와이드 QRS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특징은 RBBB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엑시스 데비에이션도 보았을 때 리드1과 AVF로 보았을 때는 클리니컬 타키카디아 동일하게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VA 디소시에이션 소견 보이고 있었으며 인덕션된 VT는 클리니컬과 동일한 양상이었고 VT가 유지되는 동안에 환자분은 스테이블하게 헤모다이나믹한 스테이터스는 유지가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머리를 해보았을 때 환자분의 임상 양상이라든가 이제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이제 파지큘라 VT 중에 가장 커먼한 타입인 RBBB에 그리고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가진 커먼한 타입의 파지큘라 VT를 의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레프트 벤트리큘러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RV와 히스까지 히스가 보일 수 있게 카테터를 리포지셔닝을 하였고 트랜스 에이올틱 어프로치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사이너스 그리고 트랜스 에이올틱 어프로치로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VT가 인덕션이 잘 된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사이너스 리듬이거나 아니면 넌 서스테인하게 2비트 혹은 3비트만 연달아 나왔고 서스테인하는 VT 양상은 보이진 않았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RF 직전 시그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지클 에리아나 혹은 안테리어 파지클 에리아 등에서 매핑을 시행을 하였고 퍼킨즈 시그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노멀 사이너스 리듬 상태이고 히스 1, 2에서 히스가 보이고 있는 상태로 히스를 카테터로 위치를 시켰고 어블레이션 프록시말과 어블레이션 디스탈 카테터에서 이런 작은 스몰한 시그널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록시말 어블레이션 카테터에서 조금 더 빠르게 보이는 양상의 폴킨즈 시그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며 이 RF를 시행을 하는 동안 넌 서스테인하게 VT가 인덕션이 되었었고 서페이스 이케지를 봤을 때는 앞서 다큐멘트 되었던 심전도 양상과 동일한 양상의 심전도 서페이스 이케지를 보이고 있었고 이 앞선 리듬까지는 사이너스 리듬 그리고 이 뒤에 3비트가 서스테인 VT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블레이션 디스탈과 프록시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는 프록시말이 조금 더 빨라 보이는 반면 VT가 있었을 때는 어블레이션 디스탈 카테터에 조금 더 확실하고 빠른 양상의 시그널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RF를 하였을 때도 여전히 레피드 V 페이싱에서는 동일한 양상의 VT가 인덕션이 되어서 카테터를 새롭게 다시 리포지셔닝을 하였고 역시나 위치는 포스테리어 파지클 에리아 쪽으로 조금 더 위치를 시킨 후에 다시 시그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펄긴즈 시그널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제 RF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어블레이션 디스탈과 프록시말의 하이 프리퀀시의 시그널들이 보이긴 하였고 여기에서는 거의 프록시말과 디스탈이 거의 동시에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VT가 더 인덕션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넌 서스테인한 VT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펄킨즈 시그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핑을 지속을 하였고 앞서 보여드렸던 LAO와 RAO 뷰에서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지클 에리아 쪽을 보았을 때 어블레이션 프록시멀 쪽에 처음에 RF 했었을 때보다 조금 더 프리퀀시가 높은 이런 작은 시그널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프록시멀 쪽에서 좀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에서 RF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RF를 딜리버리 하는 동안 이제 VT가 여기서는 인덕션이 되었었고 VT가 온고잉 하는 동안 양상 자체는 앞서 다큐멘트 되었던 타키카디아와 동일한 양상이었었고 VT가 가는 동안에는 어블레이션 디스탈의 시그널이 그 VT의 그 서비스 QRS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서의 펄킨즈 포텐셜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F를 주는 도중에 VT의 마지막 비트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VT가 터미네이션이 되었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QRS보다 조금 더 앞선 곳에 어블레이션의 카테터의 펄킨즈 포텐셜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RF를 마치고 나서 사이너스 리듬은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레피드 V 페이싱을 하였을 때도 특별하게 인덕션이 되는 부분은 없었던 환자분으로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AP와 RA와 LAOB로 보았을 때 이 노란색으로 태깅이 되어 있는 건 처음에 히스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그 이후에 펄킨즈 포텐셜을 찾았기 때문에 히스 포텐셜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분홍색과 파란색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파지클을 어블레이션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VT가 터미네이션 되었던 곳은 이 골드닷이 있는 포스테리어 파지클 에리아 쪽이라고 쪽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후에 성공적으로 사이너스 리듬 유지되었던 환자분입니다. RF를 시행한 후에도 12리드 심전도상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환자분이고,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정했던 이유는 파지클라 VT가 한동안 이제 케이스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시그널이나 이런 거 직접 이 케이스는 들어갔던 케이스였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베라파민 센시티비 파스큘라 V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15에서 40세 남자에게 주로 커먼하게 나타나고 이디오패식 LVVT 중에 모스트 커먼 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스와 그 동료들이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였는데 에트리얼 페이싱으로 인덕션이 되고 RBBBR 에프텍시스의 특징을 갖고 있고 특별하게 스트럭처 하트 디지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밀러나 책에서 찾아보면 꼭 아트리얼 페이싱에서 인덕션 되는 게 아니고 벤트리큘러 자극에 의해서도 인덕션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환자같이 RBBBR 에프텍시스 데비에이션이 있는 경우가 가장 커먼한 타입으로 90% 이상, 그 외에는 RBBBR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있는 경우가 10%, 그리고 네로 QRS 몰폴로자 노멀 엑시스를 가진 경우가 레어한 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12리드 심전도를 보았을 때는 이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A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A가 가장 커먼한 타입, B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언커먼한 타입, C가 가장 이제 언유주얼한 그 어퍼셉탈 VT에 해당을 한다고 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A와 거의 몰폴로지가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큘라 VT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앞서도 펄킨즈 시그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레프트 번들에서 포스테리어 파스큘라, 안테리어 파스큘로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그냥 사이너스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록시말에 좀 더 시그널이 빨리 보이고 디스탈에 그 후에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VT 서킷이 돌게 될 경우에는 디스탈이 먼저 펄킨즈 시그널, 즉 P2가 보이고 그 다음 프록시말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프리펄킨즈 포텐셜 같은 경우도 이제 VT가 돌 때냐 아니면 사이너스 리듬인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펄킨즈 포텐셜과 펄킨즈 포텐셜에 대한 특징으로는 조금 더 프리펄킨즈 포텐셜이 조금 더 뭉툭하고 조금 더 작은 양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시면 노멀 사이너스 리듬과 VT일 때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았을 때, 노멀 사이너스 리듬 같은 경우는 히스, 그 다음에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스큐를 통해서 펄킨즈 포텐셜이 내려가고, 그리고 다이스톨릭 포텐셜, 그 프리 펄킨즈 포텐셜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VT 상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킷이 이런 형태로 돌기 때문에 그 다이아스톨릭 포텐셜, 즉 프리펄킨즈 포텐셜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포스테리어 파지클로 올라가는 양상의 포텐셜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밀러에서 가져온 그림에서도 역시나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는 프록시말에서 먼저 시그널이 보이고 디스탈에 이제 후에 보이게 되고, 하지만 VT가 온고잉 할 때는 다이아스톨릭 포텐셜이 가장 원래 먼저 보여야 되고, 그리고 펄킨즈 포텐셜이 이후에 디스탈부터 프록시말로 가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지큘라 VT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자체가 퍼스트라인 테라피로 되어 있고, 그리고 VT 서킷에서는 다이아스톨릭 포텐셜, 즉 P1이 리코딩을 하는 게 가장 크리티컬 파트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이아스톨릭 포텐셜이 사이너스 리듬 때는 QRS 컴플렉스의 뒤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타겟으로 삼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포텐셜이 보이지 않는다면 VT 엑시트에서 이제 그 가장 빠른 펄킨즈 포텐셜을 얼터네티브하게 타겟으로 정해서 어블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사이트에서 엔트레인먼트 매핑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네. 메커니즘 오브 타키카디아 뭘로 생각하시는지? 엔트레인먼트 매핑은 하진 않았고, 그리고 그 원래 어블레이션 카테터로도 페이싱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터미네이션 되거나 아니면 페이싱이 잘 되지를 않아서 그거는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ILVT 특징 중에 하나가 범프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칼라인스 쿡, 햄브루크 그룹에서
나간 그 서큘레이션 페이퍼 보면은 일단 범프가 되는 그 랩은 아주 독하게 한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인덕션에서 했던 그런 리포트도 있는데, 하여튼 그 카테타로 맵을 참 예쁘게 하면 참 좋은데 범프가 돼갖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 환자는 나중에 VT가 나오긴 했었는데 헐킨제 포텐셜 가이드로 해가지고 어블레이션 하는 거 같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로 해서 성공률이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고요. 네. 그 더 말씀 없으시면 원래 그 저기네 백선희 백선희 차장님이 보고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좀 오시라고 이렇게 오라고 좀 할게요.